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조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2.12%에서 마감을 좀 해줬었고, 대한조선 지금 최근에 급락이 연출됐던 이런 배경에 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은 HJ중공업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을 떠나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대한조선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개인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어서 이때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왜 대한조선과 하나오션만이 이렇게 급락이 연출이 됐을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의도적으로 한번 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잘 유지 중에 있고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는 상황에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갖다 붙여놓은 상황이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차트가 흐름이 2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대한조선 이렇게 지금 최근에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면 조선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대한조선과 하나오션만이 급락이 나왔던 이런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대한조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분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단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털기 흐름을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대한조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이거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줬었던 대한조선인데, 상장하고 난 뒤로 상한가 한 번도 못 가는 종목들도 많은 반면에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상한가가 바로 상장 3일차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상한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동 자체도 상승했다가 조정 나오는 파동이 지금 두 차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무섭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상한가라고 달아주시면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개인분들이 매수세가 더 무섭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다가 상한가라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에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을까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내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매수세를 더 심하게 쏟아내야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댓글에 상한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미정상이 만약에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미정상회담이 25일 확정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실 만큼,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만약에 이 하나오션 측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양국의 대통령이 같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폭발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게 한화오션이라고 말씀을 짚어드리는데, 나 지금 대한조선 영상 킨 건데 왜 하나오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한번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이 대장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됐었고, 위에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그 수급들이 어디로 쏟아져 들어갈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소형주 위주로 들어가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오션이 먼저 상승을 해준 다음에 그 후속주들이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HJ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기자재 쪽으로 해서 어떤 게 있었죠? 요 STX 엔진이라는 종목도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인데,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고 나서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가는 요런 장세의 사이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중소형 종목들 사이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한번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오션의 주가 당연하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제한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만 방미 기간이 짧고 양국 간 해결해야 할 협상 의제가 워낙 방대해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양 정상이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동행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 나와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한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기점으로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어디서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 조선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태스크 포스라고 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결성된 팀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께서도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한화의 거제조선소를 방문했다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나오션이 건조해 미국 선주에게 인도하는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여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김 장관은 14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열린 명명식에 참여한 후에 같은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미 함정 유지보수 정비 MRO 현장과 노동조합에 방문해 미국과 조선산업혁명을 위한 마스가 사업에 힘을 더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시죠. 그만큼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G2G라고 하죠. 고볼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는 엄청나게 큰 빅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조선 자체도 보시다시피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고부가 선박 수주 전략 등 구조적 체질 개선 주효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고부가 가치 선박에 중점을 둬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고 있죠? 저선가, 중선가, 고선가 할 거 없이 다 받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어떤 거 위주로?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집중을 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3년치의 일감을 다 확보를 해놨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시면서 전 세계에서 수주 척수 기준으로 20위권 조선소다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조선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짚어드리는데, 우리가 중요한 핵심 이슈는 뭐냐면요, 이 대한조선이라는 종목 자체가 조선 테마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대한조선은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 테마까지도 같이 살펴보셔야겠다라고 짚어드리면서, 최근에 상장했었던 종목들, 바로 직전에 상장했었던 종목인 프로티나부터 한번 대략적으로 몇 개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프로티나 최근에 이 프로그래밍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와 주나 싶더니만 금요일장엔 마이너스 4.3%로 마감을 해줬었고, NRB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뉴로핏, 도윈시스, 아우토크립트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사이닉 솔루션이 좀 특징적이라고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 사이닉 솔루션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상장한 이후로 한번 내려박나 싶더니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면서 이때 당시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인데, 사이닉 솔루션이랑 바로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었던 UNAI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테마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AI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AI를 민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져 나왔었던 기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해줬었고, 둘 다 상장한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이때 한번 신규 상장주의 사이클이 돌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달바글로벌까지만 살펴볼 건데, 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줬었죠. 이 달바글로벌 여러분들 광고에서도 보셨을 텐데 화장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달바글로벌이 상승세가 무섭게 나왔던 이 배경에도 어떤 게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어요. 화장품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화장품이 좋았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 당연하게도 차이나머니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캐대언이 전 세계적인 이슈를 끌어가면서 K-푸드와 K-뷰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받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이런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배경에는 어닝 쇼크, 실적 쇼크가 나와주면서 주가도 쇼크를 받았던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의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무조건 끌고 가면서 끝까지 먹겠다라는, 예를 들면 2달, 3달은 최소 끌고 가야지, 이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나오면서 수익을 챙겨 가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가 사이클이 돌 수 있을 만한 장 상황인지, 첫 번째로는 이게 시장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신규 상장주인 이 종목이 속해 있는 테마가 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사이닉 솔루션 처음에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UNAI도 올랐었고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런 배경에는 해당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조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조선 쪽 관련 종목들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처럼도 갈 수 있다고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제가 이거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거 매수해볼만 한데요 라고 한번 영상 촬영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구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금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충분히 어디까지도 이 1년선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던 주가를 돌파를 한번 해줬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아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아직도 접근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간에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처음에 상장하면서부터 무섭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정말로 대박주가 탄생을 했었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가장 대박주가 아니었었나 싶은 상황인데, 6배 가까이가 상장하면서부터 시원시원하게 폭등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걸린 기간이 얼마예요? 6배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조정을 줬던 캔들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한조선이 조정을 조금 주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런 배경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죠. 물론 이제 한풀 꺾이는 시점이긴 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추가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에코프로라는 네임밸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코프로 머티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조선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처럼 시원한 상승세도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상한가 갔던 날에 이런 구간에서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요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분 봉상 놓고 봤을 때 이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 구간에서 돌파 타점으로 매수 안내 한번 드리면서, 자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보시다시피 8월 5일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5일에 1시 5분에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1시 5분에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까? 대한조선을 89,3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타점 안내도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8월 7일날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지는 이런 페이크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꺾이는 걸 보면서 매도 타점 안내까지 한번 잡아 갔었습니다. 자, 바로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이 8월 7일날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여버리는 1분 봉상 쌍봉이 뜨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8월 7일날 2시 2분 이때 문자 안내 한번 드리면서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었던 대한조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매수 타점 안내는 언제 드렸습니까? 8월 14일 날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대한조선 정규장 시장 직후 주가가 밀리는데 87,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니까 87,000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 한번 안내 잡아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7,000원 구간에서 몇 분에 지금 보내드렸어요? 텔레그램 방에서 오전 9시 9분에 보내드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오전 9시 9분이면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87,000원 이렇게 빨간색 줄 쳐져 있는 곳이 87,000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체결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수익권을 유지 중에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안내 받아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받아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 링크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서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보이실 텐데, 이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라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거를 딱 클릭을 하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의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대한이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 매집주로 나가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TX 엔진이 아시다시피 한화에서 인수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으로 이 구간에서 추천 안내를 드리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이고,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57%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봤다라는 말씀인데, 도대체 당신이 이걸 언제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실까봐 제가 증거 영상도 좀 준비를 해뒀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언제 지금 촬영한 영상이에요? 7월 28일 날 2주 전쯤에 영상 촬영한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 차트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보시면 이 차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쉼없이 올라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떠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음봉 떠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일치를 해주면서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당연히 후속 종목인 매집주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장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쪽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지세요? 바이오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이오가 어떤 게 인하되면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해당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주가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 종목을 이번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시가총액이 2,700억 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이전에도 이미 증명됐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어떤 구간까지를, 바로 이런 구간까지를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번 고점인 이 구간까지 우리가 만약에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대략적으로 110% 정도의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대략적으로 60% 정도의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매집주 STX 엔진처럼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 STX 엔진처럼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을 했을 때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대한조선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회사라고 짚어드렸었는데, 사실상 차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찌그러져 보여서 그렇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상승 N자형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어떤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연출이 됐었다? 이렇게 분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에서 지지가 연출이 됐구나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거고, 하락을 하는 이 낙폭 자체가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 우리가 보면서 대응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2733-8461로 대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조선소를 손절하고 한국의 러브콜이라고 하면서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50% 관세 파격 면제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미국 의회도 지금 주도해서 중국 조선소를 견제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짚어드렸고,
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조선 쪽으로 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해양 패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짚어드렸었죠. 이 해양 패권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하나오션으로 따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좀 보냈었죠. 자, 그러면서 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 사람이어서 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건 뭐였죠? 배가 바로 군함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뒤늦게 알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 군함에 대한 부분을 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이 엄청난 야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100년짜리 대계획이 있는데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그리고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1대1로라고 합니다. 이 1대1로를 추진하면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중화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중국몽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내륙 세력으로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만 해양 세력이다라는 거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쪽에 동남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남중국해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땅이 예전에는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가져간 이후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항구를 빌려서 이렇게 지금 해양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든지 이걸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려면 여기로 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만에 하필이면 또 뭐가 있어요? TSMC라고 하는 굴지의 반도체 기업까지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수하려고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수를 하려고 하면은 해군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군력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태평양 7함대에서 항공모함의 숫자는 여전히 미국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면서 성능 자체도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항공모함이라는 게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거대한 배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전투기가 바로 나가서 싸우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급유하고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호위하는 함정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함정의 숫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질러 버린 지가 한참 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다? 함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딱 부임하면서부터 나는 배가 필요합니다라고 한 게 바로 돌려말하기였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 지금 군함이 필요해. 나 지금 전쟁 준비 중이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스닥 요동을 쳐버리면서 나스닥도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딱 돌려말하기를 한 게 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선업계가 굉장히 이제 활황을 맞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최근에 나와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섹터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대한조선 당연하게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상한가만 질러줬을 때는 신고가의 영역까지 거의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조선 당연하게도 사이클이 돌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장한 이후로 거래대금도 많이 끌어갔던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날에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N자형으로 해서 파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N자형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조선만 끌고 가실 게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날려버리려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금리가 인하됐을 때 바이오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이오 종목도 한 종목을 포트에다가 구성하셨으면 해서 이번 매집주를 가져온 거니까요. 매집주 참여해보실 분들은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대한조선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 내일도 대한조선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